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운동. 하나는 감각이고 하나 운동을 나눠준 거예요. 구조 지붕 기름 같은 거예요. 하나는 상형으로도 갈 수 있고 하형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감각세포예요. 안녕하세요. 이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문호입니다. 네, 조급한 부모가 아이의 뇌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리처슨 교수팀이 1960년대 TV와 함께 등장한 다양한 어린이 교육용 영상물의 교육 효과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놀랍게도 효과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적절한 자극은 좋지만 문자 교육 같은 과도한 자극이 들어오면 스트레스로 인해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이 코티솔은 신경세포의 발달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담당하는 대뇌 변연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면 감정조절 미숙 같은 정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건데요. 감정의 뇌를 발달시키는 건 개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어린아이에게 과도한 교육을 하는 건 뇌가 자연스럽게 발달할 기회를 뺏는 것과 같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감정의 뇌를 발달시키는 게 중요한 이유, 박사님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감정의 뇌가 중요하죠.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애들, 유아들, 초등학교 들기 이전에는 논리적 그런 것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논리적, 언어적 것들은 주로 개념이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 어린애들부터서는 개념이 약해요. 그때 이제 개념을 동반한 언어적 교육을 너무 강화시켜버리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자기들 이해를 못하는 세계니까. 그와 동시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코르티졸은, 혈류를 타고 해마로 들어갑니다. 해마로 들어가는데, 코르티졸은 어떤 긍정적인 반응도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를 가동시키는 과정에서 코르티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코르티졸이 과도하게 나와버리면 해마에 있는 세포들을 죽인다는 그 결과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아동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압력을 주면 멍해진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하얘진다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일종의 그런 현상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과도한 스트레스는 해마의 뉴런을 죽인다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과학적 결과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또 이어지는 강의가 될 텐데요. 어떤 내용에 대해 공부하게 되나요? 예, 오늘은 브레인 스템이라 해서 우리나라 말로 뇌간, 줄기간, 브레인의 가장 척수에서 끝나면 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중뇌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교뇌, 중뇌, 연수, 교뇌, 중뇌 요 구조인데 브레인 스템, 뇌간이라 그래요.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한 혈당량, 호흡 레이트 이런 걸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브레인을 계속 공부하는 관점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뇌간의 중뇌 영역은 상구하고 하구가 있는 영역인데, 그 상구 단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 SNC라고 합니다. 서브텐시아 니그라, 흑질이라 그래요. 흑질 치밀부하고 흑질 거물부 구조가 나오는데, 그 구조 특히 흑질 치밀부 부분에는 우리 브레인에서 도파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뉴런들이 그쪽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운동이나 우리의 목표 지향적 그런 강한 힘, 그 다음에 우리의 정서,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부분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신경 조절 물질에 의해서 작용이 일어나는데, 신경 조절 물질을 만드는 신경 핵들이 쭉 나열된 거가 신경 거물핵이라고 하고 렉티쿨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뇌간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렉티쿨라 포메이션, 거물 형성체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떤 영역에 있는 것이, 어떤 영역에 걸쳐 있는 것을 정확히 그릴 수 있다면 브레인을 공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됩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항상 이제 그림을 통한 뇌과학 학습법을 강조하시는데요. 특히나 이 뇌관 그림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예, 뇌관 그림은 실제로 그 브레인 교과서에도 이렇게 단면 자른 핵 구조는 나오는데 이렇게 원통처럼 이렇게 잘라서 전체가 나오는 게 좀 드물어요. 근데 그렇게 잘라서 보면 우리 안면신경 이런 걸 하는 구조하고 3차 신경 핵 전체 뿌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 다음 미주신경이 어떻게 쭉 연결되어 있는가, 그 전체를 뇌관 구조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특히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만 공부할 수 있어요. 좀 가장을 한다면. 사실 가장도 아니요. 다른 방법이 거의 없어요. 입체 모형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본인이 그 구조를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는 것이 책을 보는 것보다 적어도 3배 이상 학습에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 순간 우리가 원본을 보고 그리잖아요. 적극적으로 내가 그 원본하고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피드백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는 매 순간 적극적 피드백에 의해서 학습이 돼요. 오늘 특히나 열심히 그리면서 수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지금까지의 뇌과학 강의 중에 가장 핵심적인 수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의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막 쏟아집니다.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지금 요 앞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운동 명령이 늘어오는 하행로입니다. 그래서 하행로. 네, 하행로 4가지 중요한 거가 요걸 그대로 다 지나가요. 그래서 점선으로 면적 크기도 좀 유념하시면서 이렇게 점을 찍으세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게 뭐냐 하면, FRONTAL, 프론탈 폰타인, PONTINE, 파이브라고 보면 돼요, 그냥.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두, 교내, 섬유가 일로 지나가요. 그 전두엽의 명령이, 전두엽에 관한 정보가 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교내 핵들, 여기 교내 핵들이 있습니다. 핵들에서 손해로 가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 파이브 가는 거고, 요 파이브가 뭐냐 하면, 코티코 불바, 코티코 BULBAR 불바르 파이버 피질 연수 불바란 말이 연수란 말입니다. 연수 섬유. 자,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피질 척수로 지나가는데 요 부위가 코티코 스피널 파이버. 예, 이게 바로 피질 척수로입니다. 그 유명한. 자,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복합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따랐어요. 옥시피터, 페리에토, 템포로, 폰타인.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 따랐어요. 옥시피터, 폰타인. 템포로 폰타인, 페레토 폰타인. 무슨 이야기냐면 후두 교내로, 그 다음에 척두 교내로, 두정 교내로 이 3가지 신경섬유 다발이 지나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적을게요. OCCI, 옥시피토, 콤마하고, 그 다음에 페리에토, PARIE, 페리에토, 콤마하고, 그 다음 템포로 폰타인. 다 폰타인입니다. 옥시피토 폰타인, 페리에토 폰타인, 템포로 폰타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후두 교내로, 그 다음에 두정 교내로, 척두 교내로.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쪽은 SS, 서브텐시아 니그라 컴팍타. 이쪽이 서브텐시아 니그라 렉티쿨라. 네. 됐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요 빨간 걸 했는데, 요 점선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요게 구멍이잖아요. 중내 수도관. 이렇게 쭉 늘으면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중내 수도관 따로 이렇게 있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페리오
아쿼닥트 그레이라는 거예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핵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 통증 공부하는 사람들 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뭐라면 중내 수도관 회색질이라 그래요. 중내 수도관 회색질. 다 운남을 적어줄게요. 네, 됐죠. 이게 상구, 이게 하구.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쪽 안에 있는 구조를 그릴게요. 그립니다. 이쪽에 가장 큰 핵인 덴테이트 누클레스. 자이러스 아닙니다. 덴테이트 자이러스 아니요. 덴테이트 누클레스. 치상핵. 그 다음에 요거에 두 개의 핵이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중간 위치 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꼭지핵이 요거 있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말 적어주면 이게 치아핵, 치상핵 그런 말도 써요. 요거 두 개가 중간 위치 핵. 꼭 요게 뭐냐면 막핵하고 둥근핵입니다. 뭐 그까지 구분 안 해도 돼요. 요게 그 유명한 꼭지핵입니다. 자, 꼭지핵은 균형하고 관계 있어요. 예. 중간 위치핵은 레드 뉴클레스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덴테이트 자이러스, 덴테이트 누클레스는 살라머스하고 연결이 돼요. 다 이거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게 하올리브 핵. 자, 요거 약자로 적어줄게요. 요게 뭐냐면, 지금 요 핵이 지금 요 빨간 걸로 보실게요. 요 핵 중요합니다. 요 핵이 청각을 처리해주는 도살 코칠라 누클레스 해갖고 등쪽 와우 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게 벤트랄 CN이라 그래갖고 배 쪽 와우 핵. 소리를 처리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갔어. 빨리. 자, 요거는 뭐냐면 3차 신경 주감각 핵이요. 주감각. 3차 신경 중내 핵. 3차 신경 주감각 핵을 교내 핵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됐죠? 예. 네.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뭐냐면 손의 피질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푸키미 사태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단면을 그렸는데, 이제는 어떤 그림이냐 하면 손해를 띠내고, 이 뒷면을 본 거, 따라서 등쪽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요 단면하고 등쪽 그림은 입체로 다 재구성할 수 있죠, 머릿속으로. 자, 그걸 빨리 그릴게요. 자,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하면, 이 그림은, 자, 처음 안 추는 것만 잘 안 추면 돼요. 자, 이게 각간 오목이 되고, 자, 요까지만 그리면 그래도 얼추 요거 딱 그랬어요. 지금 요게 뭐냐면 요 선이 지금 요 곡선이에요. 요 곡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상구가 어떻게 처리되냐면 상구가 이쪽에 오는 거예요. 이 면을 보기 때문에 상구가 쉽지 않습니다. 요렇게 가서 요 부분에서 볼록하게 해줘야 돼요. 상구가 처리가 됐고,
아래가 대칭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모양이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상부가 처리되고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뭐냐면 요것도 사실은 이 위에 단면입니다. 단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손을 띄내고 이 구조를 그려주는 거예요. 손을 띄내고 그리는 거게. 자, 한두 번 그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양쪽에 같이 이렇게 늘어와주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중세노각을 그려주고, 자, 상소내각을 가는 모습이 조금 너무 커졌는데 상관없어요. 요렇게. 일단 요렇게 처리해 주세요.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각으로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너무 복잡해요. 자, 됐어요. 양쪽에 대략 대칭을 맞추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내가 지금 바로 이어 붙어 있어요. 지금 이제 중소내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걸 잘라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쯤에서 이렇게. 한쪽에서 그린 대칭축을, 먼저 대칭축을 이렇게 항상 대칭 구조에서 대칭축을 쫙 그려주시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절개한 단면이죠. 절개한 표면.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쯤에서 그 다음 처리를 이렇게. 자,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대충, 자, 그랬죠? 예. 요 구조만 빨리 안 주세요. 예. 조금 속도를. 자, 됐어요. 자, 그럼 요거에 해당되는 게 두 개를 더 그려주는 거는 어떤 양상이냐 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서브텐스와 니그라 이렇게 붙는 거예요. 양쪽에. 양쪽에 붙고, 그 다음에 이쪽에 레드 누클레스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중내 수도관 구조가 이렇게 있고, 대략 이런 구조예요. 자, 오케이. 이 정도 해놓고, 이 그림은 특징은 뭐냐면요, 이 복잡한 걸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센세이션, 감각입니다. 이쪽은 모타. 자, 이게 재밌는 그림입니다. 뭐냐면 이게 감각 운동이 한 그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감각 운동을 분리한 거예요. 자, 분리해서, 자, 3차 신경이 어떻게 붙나? 3차 신경, 3차 신경 주감각핵. 네, 3차 신경 거의 80% 감각핵이요. 근데 모타 3차 운동신경이 있었다. 3차 운동신경. 네, 그거 구분해줍니다. 3차는 감각도 있고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3차 감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삼지창처럼 된 것부터 먼저 그려야 돼요. 이 구조에서 이렇게 하면 하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구가. 거의 하구에서부터 3차 신경 그릴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3차 신경 메인 주감각이 있고, 이쪽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간갈리아를 형성하고, 만디블라, 막실러리, 옵살라믹서 이렇게 오는 게 3차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차가 이쪽에 주감각이 상당히 크고, 자, 이제 다 왔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척수로 이렇게 늘어오는 거예요. 감각입니다. 전부 다 3차 감각만 그래요. 이렇게 늘어오는 거예요. 맞선꼴로 3차 운동을 그려줄게요. 3차 운동을 파란 걸로 그려주면 이쪽은 금방 돼요. 3차 운동해도 이렇게 있어요. 3차 운동해도 이렇게 나가고, 이 대칭 구조로 동일해요. 세 가지 가지, 막실러리, 세 가지 가지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이, 3차 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요 핵에서 신경이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나중에. 네. 자, 그러면 이쪽 감각은, 뒤에도 쓰면, 감각은 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감각은 이쪽에서 뭐냐면 신경핵이 하나 있어요. 이 핵에서 뿌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신경핵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이쪽은 좀 센소리, 이쪽은 못 타요. 자, 3차가 신경이 안치가 되면, 자, 그 다음에, 자, 정전핵이 얼마나 큰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정전핵이 이렇게 갖다 붙어. 이게 정전핵이에요. 이만큼 커요. 정전핵에서 신경가지가 나가서 신경가지 어디서 들어오나 하면 세방고리관에서 오죠. 세방고리관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 정전신경이요. 자, 그 다음에 와우신경이 지금 이래놓고 먼저 명확해져. 와우신경이 어디 붙으나 하면 와우신경이 자, 이 그림 조금 애매한데 요렇게 붙어 있어요. 와우신경 크지 않아요. 요렇게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요 위쪽에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도살 와우신경이고 이게 벤트럴 와우신경이요. 그리고 이쪽에 와우신경 핵에서 나오는 이게 이렇게 가다가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달팽이관하고 연결되죠. 달팽이관, 인공와우 알죠? 이렇게 달팽이관하고 이렇게 연결돼요. 됐죠? 명확해졌죠? 지금 요 구조.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자, 중요한 솔리테리 핵이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이쪽에 솔리테리 핵이 자, 이거 구분해 볼게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솔리테리 핵이 고립로 핵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갖고 정전 끝까지를 타고 이렇게 나가요. 자, 이게 솔리테리 트랙입니다. 고립로 핵이에요. 고립로 핵.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고립로 핵이 이렇게 되어 있고 고립로 핵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와요. 자, 이거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가서 신경절이 두 개를 형성해요. 자, 이쪽은 주로 상신경절, 하신경절 뭐 이런 말 붙이죠. 신경절 두 개를 형성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차 신경이 3차 신경 감각핵, 척수 3차 신경 핵에서 이 고립로 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요 신경이 뭐냐면 9번 스라신경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더 나와요. 이쪽에서. 고립로 핵에서 이렇게. 자, 요것도 상신경절, 하신경절을 구성하고 이렇게 나가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그 유명한 베이가스, 미주신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완전 뿌리 뽑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미주신경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미주신경이 뭐? 센세이션, 감각 파트예요. 센소리, 센세이션이에요. 센소리죠, 이게. 센소리, 감각. 자, 요 반 나눠갖고 이쪽은 모타. 자, 그럼 모타 쪽을 볼까요? 자, 모타의 대표적인 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외전신경, 따랐어요. 동안신경, 팔차신경, 외전신경. 이 순수한 운동신경입니다. 뭐 운동? 눈동자 움직이는 거예요. 참 중요하잖아요. 눈동자 움직이는데 강의 많이 했잖아요. 뭐 4시간 강의를 했잖아요. 따라서 저 동안신경, 외전신경, 팔차신경, 또 실제로 관련되는 게 정전신경도 관련돼요. 뒤에도 나중에 할게요. 예, 그 다 순수한 움직임이에요. 그 순수한 운동이니까, 자, 외전신경이 어디 시작되느냐 하면, 외전신경 몇 번이죠? 6번. 6번 외전신경이 이쪽에서 나와요. 대략 이 위치입니다. 자, 요거 잘 따라오세요. 외전신경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가줘요, 가지가. 예, 바깥으로 돈다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안면신경, 요거잖아, 지금. 지금 요 6번에 7번이 요렇게 표시됐잖아. 요것을 표현하면 더 간단해요. 이쪽에 안면신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안면신경이 이렇게 돌아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돌아가서 안면신경이요. 자, 이게 7번, 이게 6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뭘 처리되냐면, ambiguous. 이쪽에 ambiguous를 이제 표시했잖아요. ambiguous를 그려줘야 돼요. ambiguous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략 이쯤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자, 요게 ambiguous, 의문핵입니다. 의문핵이 요렇게 기둥을 이루는데, 첫 번째 나가는 가지를 요거하고 맞춰줘야 돼요. 요거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무슨 말인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수평 요 위치를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모인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나오고, 한 가지는 이렇게 나와요. 한 가지 먼저 나오는 걸 요거하고 대칭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요거하고 대칭으로 그려주시면, 이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같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길인데 감각하고 운동 파트를 분리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구조예요. 요 구조. 그래서 이쯤에서 간갈리아 하나 나오고, 간갈리온, 상신경절, 또 간갈리온 하나, 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의 미주신경 또 요렇게 되는 거예요. 미주신경 동일하게 같은 위치에서 간갈리아를 그려주셔야 돼요. 간갈리온을 동일한 위치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약간 다르죠? 이거는 왜 다른가? 참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자, 주목. 자, 따라서 솔리테리 핵에서 나온 두 개 가지가 서린신경하고 미주신경을 만들었죠. 여기서 어디서 나왔어요? ambiguous, 의문핵에서 나왔잖아요. 의문핵. 따라서 의문핵에서 지금 나오는 게 서린신경하고 미주신경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나온 건 뭐죠? 따라서 운동, 모타. 이쪽엔 감각.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되고.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쪽에 또 뭐가 있나 하면 미주신경 등쪽핵이 있어요. 미주신경 등쪽핵. 자, 내가 미주신경 등쪽에 다른 걸 그려줄게. 미주신경 등쪽핵이 이렇게 있어요. 그 유명한 미주신경 등쪽핵.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미주신경 등쪽핵이 또 운동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미주신경 등쪽핵 운동 성분 어디에 연결되느냐 하면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걸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요렇게 요거하고 관계 있어요. 미주신경, 요거 안 그려줬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요 그림 보면 알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라신경, 소위 말해서 하이포글라살, 스라신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스라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적습니다. 요게 스라신경 넘버 12번 내신경, 스라신경 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미주신경 등쪽핵. 미주신경 등쪽핵. 미주신경 등쪽핵을 여러분 기억납니까? 미주신경 등쪽 운동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운동 성분이요. 미주신경 등쪽 운동 성분이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자, 여기 묘미가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근본의 차이는 뭐냐면, 이쪽은 자, 감각이니까 주목.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뭐 대칭이고, 이거 뭐 비슷하네. 뭐 헷갈리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쪽 감각. 감각은 감각신경세포. 감각신경세포. 감각신경세포가 모인 걸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간갈리아라고 해요. 간갈리아. 네. 그래서 감각신경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감각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신경 가지가 돌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양쪽으로. 됐죠? 그 다음, 여기도 지금 감각신경 핵이 요거 있는 거예요. 그 핵들이 수십만 개 혹은 수만 개 모인 거, 이게. 그렇게 덩어리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일로 들어가는 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자, 이제 이 개념을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솔리터리 트랙 혹은 누클리어스. 누클리어스요. 트랙이라면 안 됩니다. 핵이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속에, 이거 기둥처럼 된 이 기둥 속에 수십만 개의 핵들이 있는, 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수만 개의 신경세포에서, 근데 이거는 감각세포예요. 이 감각세포의 한쪽 가지가 여기 와서 시냅스를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와갖고 요렇게. 그러면 이 말단이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 말단이 이거 9번 10번 같은 거 어디로 가요? 온갖 곳에 가잖아. 그래서 이게 일로 간 건 어디 시냅스 하느냐 하면 여기 신경핵이 있잖아. 요거에 무수하게 많은 신경세포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시냅스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 이해했으면 요건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알아요. 이쪽은 뭐죠? 운동이죠. 자, 운동은 뭐겠어요? 신경세포 있어요, 없어요? 운동도 물론 알파 못하는 세포체는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 요거 그림 잘 따라 그렸어요. 이거 진짜 핵심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묘미를 느껴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양방향 하살표 그리면 틀려요. 뭐다? 이쪽 방향은 없어요. 이쪽으로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털려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 털려요. 이거 의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면 왜 이거 동일한데, 요거는 이거 하면 안 되느냐? 이거는, 자, 무슨 장이냐면요. 자, 질문, 이거 뭐냐면, 요걸 이렇게 포개면 한 구조가 되죠. 두 개 동일하잖아. 한 구조 속에 하나는 감각이고 하나 운동을 나눠준 거예요. 구조 칩은 기름 같은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하나요. 하나인데 상행, 하행이 있잖아.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는 상향으로도 갈 수 있고 하행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감각세포예요. 감각세포가 상향으로 가면 서울시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서울시가 있는 많은 집들이 신경세포라 생각하면 돼요. 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행은 저 제주도, 부산 다 가잖아요. 가서 장사하든지 돈 벌어 오는 거예요. 그게 말단으로 가는 거예요. 감각세포가. 근데 이쪽은 운동이잖아요. 운동은 뭐냐? 무조건 집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야들은 뿌리가 어디냐면 어디죠? 여기에 이름이 뭐죠? 이게 앰비규어스잖아요. 앰비규어스 핵에 무수하게 많은 신경세포들 있잖아요. 이 세포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일로. 그래서 야는 나가서 뭘 하라? 야는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로 가요? 최종 어디로 가냐면 근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샘, 글랜더 이런 데로 가요. 그래서 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근육이 움직이고 허파가 좀 벌렁거리고 심장이 뛰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해줘야 돼. 이제 감 잡아야 돼요. 이쪽에 이제 이렇게 나눠주면. 자, 이제 적어보세요. 자, 여기 무슨 나오겠어요? 저거 하면. 저 이제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이 그림이 왜 내가 힘들어도 그리느냐 하면요. 요거에 이제 다 붙어 있어요. 자, 요거 살짝 한층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더 가늘게 요렇게 또 한층 더 해주세요. 요게 뭐냐면 두 번째 그림 요게 뭔지 알아요? 예, 이게 바로 인터페덴쿨라예요. 요게 뒤에 있는 게 VT예요. 이제 헷갈리지 않죠? 이게 VTA. 요 그림 갖다 놓고 붙이면 되죠? 딱 보죠. 요게 바로 인터페덴쿨라예요. 기가 막힌 정보예요, 이게. 인터클루키스. 이게 뭐죠? 각간핵이라고 그래요. 대뇌가 각간핵. 자, 이 의미 있어요. 각간핵입니다. 각간핵. 참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내 신경에. 자, 따라서 각간핵. 인터페덴쿨라. 자, 여기서 각이 뭘까요? 질문. 각이 뭘까요? 이거 진짜 한자인데 각이 뭘까요? 다리란 말이죠. 무슨 다리예요, 여기서 도대체? 대뇌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죠? 기억나나요? 이 두 개 밝힌 거. 이게 두 개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저기 세워갖고 기가 막히잖아요. 아까 이걸 이해하면 거의 다 이해하는 거. 요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됐죠. 이게 뭐죠? 필척수로죠? 필척 세우면 이거 위에 대뇌가 덮여 있잖아요. 대뇌를 받치고 있는 다리요. 자, 이걸 그래서 대뇌각이라고 그랬다. 대뇌각. 여기 두 개 다리 기둥이에요. 두 개 다리 기둥. 여기서 대뇌가 이렇게 풀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뇌 다리 사이에 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다리각,
사이간. 다리 사이에 있는 핵이라는 거예요. 다리 사이각. 각간 핵이. 다리 사이에 있는 핵이고, 이건 더 중요한 게 이게 뭐다? 왜 강조하냐면, 아스틸콜린 센터요. 기억을 불러옵니다. 연상작용하고 관련된 신경 호르몬입니다. 아스틸콜린 나오고. 자, VTA는 A10 저 이야기했죠.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자, 그리고 요거는 또 요렇게 나눠갖고, 자, 요 구조를 하자. 요쪽 부위가 뭐라 그랬어요? 요쪽 부위가. SNR입니다. 이거 제대로 쓴 책이 드물어요. 요 부위. SNR. 요게 SNC입니다. C. 자, 그 다음에 요거 뭐죠? 이렇게 돼 있는 거. PAG. 페리 아코다트 그레이. PAG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요거는 자, 이름 다 안 해도 되겠죠? 요거 하나만 적어주면 순서 알죠? 요거 섬유답으로 지나가는 거. 이름 뭐죠? 프론토 폼타임이죠. 뭐죠? 전두 교내 섬유입니다, 요게. 대단해요. 예. 요거만 다 이해하시면 돼요. 예, 요 그림만. 자, 지금부터 이거 두 개를 이제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지금부터 그리는 8개의 신경회로를 그냥 쭉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기에 거의 다룰 만한 거는 다 걸리는 8개의 신경회로를 간단히 내가 그려줄게요. 자, 8개 신경회로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제목부터 적어 놓을게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균형 감각, 균형, 베스티뷸라 시스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하느냐 하면 그래야 되느냐 하면 청각. 청각은 중요하죠. 청각. 세 번째는 중요한 3차 신경. 네 번째 그래야 되는 거는 통증. 그 통증 내가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통증.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미각.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에 체감각.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피질 척수로. 자, 8개죠? 자, 이 8개를 집중하면 30분 만에 다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이 두 구조를 알 때 하면 그래요. 이 두 구조를 알면 나머지 누로사에서 뭐든지 이제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두 구조를 언제든지 그릴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 다음 구조가 저게 저래서 저렇구나 하는 걸 그냥 손바닥 보듯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 첫 번째 균형. 자, 균형 감각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가. 자, 우리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균형 감각은 관련되는 신경핵이 어떤 것 같아요? 정전핵. 와우 핵은 관계되어 있겠어요? 소리하고 균형? 그건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합니다. 손에도 관계 있고 또 하울리버? 하울 조금 달라요. 약간 뭐 간접적으로 정전하고 관계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동안신경들이에요. 따라서 외전신경, 동안신경 이게 결정적으로 관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정전핵. 자, 정전핵은 4가지나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크게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정전핵이잖아요. 이게 4가지 파트로 나눠요. 따라서요, 수퍼리어, 인퍼리어, 레트랄, 미디알, 베스티뷸라. 그러니까 수퍼리얼 베스티뷸라. 그러니까 상정전핵, 하정전핵, 외측정전핵, 내측정전핵. 이 4가지가 다 달라요. 약간씩 달라요. 그 4가지가 다 복합체가 되는 거야. 그게 결정적으로 관계해서 균형을 잡아요. 오케이. 자, 균형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구조를 다 익숙했다고 가정하에 요거 있는 부위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자, 지금 가장 중요한 중요 요 부위를 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동안신경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 동안신경이 어디 있어요? 바로 요 상부 위치에 있잖아. 동안신경. 이거 안 적어줬네. 이게 동안신경. 자, 요게 에딩거 웨스트팔 부동안신경입니다. 부동안신경. 요거 2개예요. 그럼 이제 동안신경을 불러오면 돼요. 동안신경을 상징적으로 동안신경에 있는 중내 수도관 구조만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제 간단한 그림을 그려요. 저희 2가지를 이제 익숙했다 보면 그리고 중내 수도관이 있고, 자, 동안신경이 이쪽에 지금 동안신경이 어디로 나온다면 요렇게 나와요. 이쪽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동안신경이. 또 적어주세요. 3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동안신경 뿌리는
핵은 어디 있나 하면 요거 안 적어줬는데, 동안신경 핵은 여기서부터 상구에서부터 이렇게 있어요. 요게 동안신경이고, 부동안신경은, 그럼 간단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 요 안에 이렇게 있어요. 부동안이 안쪽에 있어요. 자,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3번이요. 요게 에딘과 웨스트팔이요.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요 단면에서 동안신경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하면 요렇게 표현하면 돼요. 요렇게 그리는 책들이 있어요. 요렇게 표시하면, 요게 동안신경 두 개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뭐죠? 중내 수도관. 네, 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외전신경을 토식화해서 이쪽에 하나만 그려주면 돼요. 하나하고, 요 앞에 받아주는 여기 두 개 있고. 자, 이 정도 그려주세요. 자, 됐어요? 자, 빨리 합니다. 그 다음에 정전핵. 자, 정전핵을 그릴게요. 정전핵을 상징화해갖고, 자, 이쪽에 큰, 자, 따라서요. 슈퍼리알 베스티뷸라 누클레어스. 자, 그래서 그걸 약자로 적어줄게요. 슈퍼리알 베스티뷸라 누클레어스. 예. 그러면 요 부위 해야 되겠죠. 요 부위. 위쪽에, 정전핵 위쪽이요. 예.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요 붙어갖고, 레터럴 베스티뷸라 누클레어스가 있어요. 예. 자, 빨리 합니다. 레터럴 베스티뷸라 누클레어스. 예.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조금 떨어져갖고, 내척 정전핵이 있어요. 자, 이게 상당히 큽니다. 내척 정전핵이 있고, 그 다음에 하척 정전핵을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 구조를. 그러니까 정전핵 4개를 분리시킨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연결했나 보세요. 정전핵 4개 분리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쯤에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정전이니까, 정전핵이 있어요. 정전핵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일단, 그 다음에 손해 아까 이야기했잖아. 손해하고 균형, 정전하고 어떤 관계 있죠? 손해 관련되는 게 따라서 탈의 결절력. 그렇죠. 손해 전체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자, 이쪽에 탈해 있잖아요. 탈해. 그래서 결절은 이 안에 있습니다. 탈의 결절력이 균형 감각에 관련돼요. 그 탈의 결절력을 이쪽에다가 상정을 해줘야 돼요. 이쪽에다가 그냥 동그랗게 해주세요. 이게 탈해예요, 탈해. 탈해는 영어로 노둘러스, NODULUS, 노둘러스. 이게 결절이에요, 결절. 그 다음에 탈해를 여 밑에다 도식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탈해. FLOCCULUS. 이건 영어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탈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자, 이 신경 연결망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요. 여기 신경절, 정정신경절입니다. 그러니까 넘버 5에, 넘버 8에, 뇌신경 8번, 정전 와우 신경 중에 무슨 파트? 정전 파트가 관련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정전 파트, 와우 파트. 자, 그 다음에 정전 파트, 와우 파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 8번 신경 중에 정전 파트, 정전 파트. 정전핵, 이렇게 적었어요. 요게 정전핵이요. 자, 오케이. 정전신경핵이요. 오케이. 이어서 나온 신경섬유 다발이 어디로 가는가 잘 보세요. 지금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와서, 이게 뭐랬죠? 외척 정전핵을 통과하고, 내척 정경핵에서 시냅스예요. 여기 시냅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시냅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상 정전핵으로도 가지를체가 시냅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외척 정전핵에도 시냅스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정전핵에서 탈의 결절력으로 시냅스를 해줘요. 마찬가지로 탈에도 시냅스 해주고 결절에도 시냅스 해줘요.
저 어제도 뉴스 보니까네, 뭐, 미국인가 세계적으로 높은 빌딩 사이를 고개사가 지나가는 뉴스 보셨죠? 장대 들고 있는 거 봤죠? 예, 이제 그때 이제 강의 들은 기억나죠? 상공 100m 높은 데서, 와, 그거 봤어요? 뉴스에? 뉴스에 났던데, 장대를, 야, 진짜 그거 보면서, 진짜 인간의 이 균형 감각이라는 게, 어쩜 원숭이를 능가하는 정도예요. 외줄을 딱 해갖고 두 빌딩 사이를 100m 넘는 그 빌딩 사이를 줄을 하나 걸어놓고 장대 하나 들고 줄 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갖고 가잖아요. 첫 번째 먼저 하면, 근데 이번에 그 사람 눈 감았잖아. 야, 진짜 그는 고수야. 와. 그거 이번 강의에 딱 맞네. 첫 번째 뭐냐면, 그럼 더 중요한 게 뭐죠? 자, 이걸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그게 몇 층 빌딩이었어요? 그 보니까 100층은 넘었을 거야. 가마닥해요. 그걸 두 빌딩 사이를 연결한 거야. 연결해갖고, 이 봉 하나 들고 가는데, 안대를 한 거예요. 그럼 뭐, 유일하게 지금 뭐 갖고 잡아야 돼, 균형을? 자, 이제 지금 보세요. 이거 갖고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척추에서 내려와갖고, 일로 가져야 되잖아요. 일로 가져야 돼요. 그럼 척수를 그려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거 척수를 그려줘야 돼요. 균형 감각. 바로 어깨하고 이쪽 등 근육을 갖고 조절하는 거예요. 와, 이거야말로 진짜 누로사에서 왜 공부해야 되는가를 그런 걸 보면 느껴요. 나 그 옛날에 지금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사파가 있어요. 어떤 해적이 잡혔는데, 그게 뭐, 실제로 유명한 이야기요. 그 책에서, 책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해적 두목이 잡힌 거야. 해적 부하들 다 잡힌 거야. 그래서 이제 처형하게 됐는데, 뭐 영국 해군인가 그 해군에서 그 대장한테 이야기한 거야. 너 뭐 마지막 소원 있으면 이야기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해적 두목이 하는 이야기 뭐냐면, 내 목을 쳐도 좋다. 근데 만약에 내 목이 떨어진 내 머리를 내가 내 손으로 들겠다. 들면 내 부하들은 살려달라. 그 유명한 이야기요. 그 사파가 나와요. 그래가 목을 쳤어요. 목이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그 해적 두목이 머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게 유명한 사파예요. 네. 가능해요. 그거는 무슨 인간 같은 동물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보면 뭐냐면 무슨 닭이란 게 있어요. 그게 그 미국의 박람회에서도 그 한 20일 동안 전람회 했는 그 유명한 닭이 있어요. 닭은 여러분들 그거 보면 흔해요. 닭머리 탁 쳐도 살아요. 퍼득하고 쫙 달려가잖아요. 방향은 모르지만 쫙 달려가잖아요. 심지어 100m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머리를 쳤는데 이 닭이 한 20일 이상 살은 거야. 그 한 100일 살아갖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네. 따라서 척수가 무섭다. 이제 이야기 되죠? 척수가 무섭다. 예. 이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닭 정도 되면 이거 없이 한 100일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본질인지 아시겠죠? 겉으로 드러난 문화적 현상을 걷어내고 보면 생명의 본능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척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인간 브레인에 대한 이해는 뇌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